오늘 10월 11일은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상륙한 것을 기념한 날로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콜럼버스의 날을 앞두고 원주민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콜럼버스의 날 선포문에서도 원주민 관련 역사 배경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태고의 시기부터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토착민, 토착 하와이인들이 세대에 걸쳐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를 건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정책은 조직적으로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을 통화시키고 그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부족 국가들과 원주민 사회에 끼친 해악과 폭정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않도록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로서 위대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해당 지역에서 행해진 식민지 역사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 마감이 또 다시 연장됐습니다. 이번에는 공탁금도 3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에 이번에도 등록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난 9월 30일 1차 이후 일주일이 연장됐음에도 등록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후 선거 일정에 대해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문제에 대해 긴급 회의를 통해 공탁금 재조정과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사항에는 기존의 5만 달러였던 공탁금을 3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이 후보 등록 마감일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저희들이 12시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 공탁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공탁금이 5만 불이었더랬는데 공탁금을 3만 불로 하향 조정하는 거로 저희 선관위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3만 불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15일 6시까지 마감일로 잡고 저희가 오늘 장점적인 결정을 받습니다. 선관위에서. 김일홍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탁금 하향 조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탁금은 저희가 그런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33대에서 한 5만 불 했다가 1차 안 돼서 좀 내리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하고 3만 불까지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래도 등록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지금 정식 등록 절차에 등록 기간에 등록자가 없었고 또 1차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선거관리위원들이 긴급히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말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5만 불 결정했을 때 일부에서는 뭐 팬데믹인데 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뭐 했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1차까지 등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탁금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면 어떻겠느냐, 등록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공탁금을 3만 불로 정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2차에도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회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한인회장 선출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 2차 3만 불에서도 없으면은 회칙에 보면은 전에 제 예처럼 추천을 해서 하는 조항이 있어요. 정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2차에도 등록이 없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용기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권기호 한인회 자문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계속해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 담당 영사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둘루스 소재 H마트 앞에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과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루스 소재 H마트 외벽에 제20대 대선 재외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 담당 영사를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한인들에게 홍보 자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 담당 영사는 유권자 등록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에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영사는 주중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주말에는 둘루스 소재 H마트와 메가마트, 그리고 종교시설 순회 접수를 통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승환 영사는 또한 재외선거 명부에 등록된지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 없이 투표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요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자사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FDA가 허가를 한다면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되는데 사용 허가 시기는 올해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머크는 오늘인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입원 위험이 있는 경증 그리고 중증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허가를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해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DA는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FDA의 이번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FDA로 긴급 승인을 받게 된다면 최초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기록됩니다. 또한 환자가 자택에서 간편하게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어 입원 환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머크는 이번 달 초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24만 2,295명, 누적 사망자는 73만 3,89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9,24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40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오늘의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가난한 나라에 백신 공급을 등한시하고 부유한 나라에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는 나라에게는 백신 공급 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데이터 조사 업체 에어피니티 자료를 인용해 백신 제조사 중 모더나의 부자 나라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도 모더나는 백신 1회분 가격을 미국에는 15달러에서 16.5달러, 유럽연합에는 22.6달러에서 25.5달러로 책정했지만 태국과 보츠와나, 콜롬비아에는 각각 28달러, 29달러, 3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모더나 측은 생산량이 한정된 가운데 EU 등 먼저 주문한 곳에 물량을 보내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며 주문량과 각국의 빈부 정도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맞붙은 양자 구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지사 선거전은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버지니아 선거 결과는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탈레반과 미국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후 양측의 첫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과 아프간이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세력에 온상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주로 의제로 가져왔습니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백신 제공을 요청하며 아프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역시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